근데 사람이 죽었는데 이거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어디서 나와가지고 먼저 손 안 벌려줍니다. 경찰에서 그런 사실 알았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하십시오. 알려라도 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유가족들은 장례 치르기도 바쁜데 그러면은 도와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사고는 일어났는데 이미 많이 지나버렸지. 저거 염수분사장치 저거 이 증거자료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운전자뿐만이 아닙니다. 소천하신 40대 중반 여성 라이더 가족은 생활이 아주 넉넉지는 않은 편모 가정입니다. 어머니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셨어요. 큰아이는 올바른 어머니의 가르침 아래 지덕체를 겸비한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인 육사 합격생으로 생각해봐요. 아들이 육사 합격했다고 하면은 엄마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난 별 기뻐해야 될까 안 할까는 모르겠는데 나 부사관 합격했을 때도 아유 우리 아들 이제 부사관 입대한다고 그래도 30대 1회 경쟁률 뚫고 한 번만에 들어간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육군사관학교 합격을 했다고 하면은 동네 잔치 아니겠습니까? 육사 합격했겠다. 에휴. 그래도 장남은 그래도 장래가 보장은 돼 있는데 그럼 홀로 남을 여동생은 어떻게 되느냐. 홀로 남을 여동생은 아직 세상과 마주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인 17살입니다. 이번 사고로 크나큰 수술들을 연이어 하였기에 병원비만 4,800여만원, 공단 부담금 3,400만원, 보딘 부담금 1,400만원. 이거라도 다행인 거예요. 공단에서 만약에 이거 오토바이 사고 단독 사고로 그냥 처리해버렸다, 그러니까 공단이 이거 의료보험 할 수 없다 해버렸으면은 그냥 4,800만원 그대로 냈어야 돼요. 장례비 등으로 인해 생활고에 많은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터사이클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런 제가 받을 돈이 아니고 아유 나중에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님. 제가 우리나라는 모터사이클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런 금전적인 손실에 정말 취약합니다. 일반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게 단독사고 시 자기 신체 손해, 자차와 같은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 거의 없습니다. 하여 이번 사고 과정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그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도로관리 주체에 그 책임이 있다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바, 관리 주체는 이번 사고를 책임지고 보상하는 것은 물론 동일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방조한 책임 또한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에 대해 해당 도로관리 주체가 이번 사건을 책임지고 보상하는 것은 물론 동일한 사고가 일어나도록 방조한 책임 또한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디 본 민원을 중히 여기어 어머니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하늘이 무너져버린 한 가정을 구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 내용으로 관련 자료 대한라이더연합 게시판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리고 커뮤니티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복사해가지고 김포시청으로 그리고 도시관리청으로 민원 넣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부터 민원부터 집어넣고 가야 되는 게, 나서가지고 이거 민원 처리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미적지근하게 대처하는지. 지금 벌써 10일이 흘렀습니다. 10일이. 개인이 나와가지고 이런 일 처리한다 하면은 힘들어요. 시작부터. 그리고 그 개인이 나와가지고 이거 일 처리하려는데 그 개인이 19살, 17살짜리 어린 애들입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이거 도와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말고 이제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라이더분들한테, 라이더들에게 드리는 추가 이야기와 당부의 말. 위 민원글을 통해 사고자의 가정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한 명의 라이더로 우리나라에서 바이크를 10수년간 타고 있지만 과거보다 지금 바이크를 타는 것이 얼마나 더 힘든 일인지 이번 사고를 통해 더욱 크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지금이 더 타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그래도 뭐 다친다고 하면은 의료보험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장을 해줬고, 다친다고 하면은 보험금 타먹을 수 있게 준비가 잘 돼 있었습니다. 불과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어때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바이크를 좀 타셨다 하는 라이더분들은 단독 사고가 나면 절대 바이크 타다가 다쳤다고 병원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이게 지금 꿀팁이에요. 꿀팁. 세상에. 나 다쳤으면은, 오토바이 타다가 다쳤으면은 병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뼈가 부러졌을지도 모르는데 타박상 다쳤고 피 뚝뚝 흘리고 있고 병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병원 가가지고 차마 오토바이 타다가 혼자 넘어졌어요, 이 말 못합니다. 보험 적용 안 된다고 하니까. 오토바이 타면 죄인이에요? 자전거를 타다가도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거고, 일을 하다가도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건데, 오토바이를 타면 정말 큰 사고가 아니면 응급차 부르는 것도 지양해야 하고 경찰 접수는 더더욱이 피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 이유는 자차, 자손 보험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건강보험, 의료보험 혜택을 못 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보험사의 약관 중에는 스카이다이빙, 패러글라이딩, 윙슈트, 암벽 등반, 오토바이 등의 레저 스포츠를 위험한 레크레이션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다가 사고 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항목이 다수 존재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넘어졌다, 계단에서 굴렀다, 작업하다가 떨어졌다, 창의적인 거짓말로 병원을 내 발로 찾아가야지만이 후환을 없앨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 아는 지인분이 혼자 가다가 속도 못 이겨가지고 그리고 시선 처리 못해가지고 슬립이 일어났는데, 자 당연히 가장 먼저 아이고 형님 몸은 괜찮으세요 물어봤고, 두 번째로 먼저 튀어나온 말이 혹시 병원에 오토바이 탔다고 이야기하셨냐고. 아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토바이 사고라고 해버렸다고. 여기서 안타까워야 돼요. 사실을 말하게 되면은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제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저는 2013년 4월 15일 제 생일 바로 다음날 일어나는 일입니다. 코너를 돌아 나가던 중 속도를 못 이기고 차선을 넘어오는 화물차를 피하려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요 차가 이렇게 쓱 밀더라고. 뒷부분이 탁 미끄러지고 벽을 갖다가 딱 가격했죠. 정말 크게 다쳤던 적이 있습니다. 2개 내 열린 상처를 뇌출혈이라고 해요. 신경외과 수술. 우측 상완골 여기 분쇄골절. 보통 관절이 꺾여서 팔이 뒤로 가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부터 꺾여가지고 팔이 이렇게 넘어가 있었대요. 안화골절, 두개골 골절. 여기 좀 보이실라나? 중추 8번 9번 골절, 앞니 이것도 새거, 달팽이관 파손, 저 여기 오른쪽 귀 안 들려요. 기타 심각한 타박상으로 이 사람입니까? 그 사고 당하고도 살아있는 게 신기하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때 제 상태가 몰골이 그냥 사람이 아닌 상태였으니까. 왜냐면 사고 당하고 나서 제가 일주일 만에 부대 복귀를 했는데 몸무게가 17kg가 빠져 있었어요. 도합 1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16주 진단이지만 저는 1년 동안 재활을 했어요. 글로만 쓰더라도 얼마나 큰 사고였는지 가늠이 되실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한 번의 수술만에 의식을 찾았고 1년간 죽을 힘을 다해 재활을 한 결과 지금까지도 먹고 자고 싸는데 문제없이 살고 있습니다. 좀 소리 듣는 거는 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살았잖아요. 자, 살았으니까 돈이야 수술비가 얼마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빚을 져서라도 갚아 나가면 되니까요. 그래도 좀 병원비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뭐 넉넉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놨다면 모르겠는데 한 번 수술이었는데 수술비하고 병원비가 1,400만원 1,400만원이 청구됐다. 이유는 오토바이.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직업군인이고 중사진이었거든요. 중사진이라서 당연히 직장 의료보험 혜택을 갖다가 받아야 되는데 이거 고지서 딱 받았는데 1,400만원이래.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제가 갚아야 될 돈이 한 2,200~300만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사건이 뺑소니로 처리가 돼가지고 의료보험공단에서 그래 알아서 줄게 1,400에서 300만원으로 병원비가 줄었습니다. 다치더라도 공무원 신분이기에 쉬는 동안 월급은 따박따박 나왔죠. 군인이었던 게 정말 다행인 것 같네. 그래도 그나마 그 당시엔 이렇게라도 넘어갈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더욱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특히나 유상 운송의 경우엔 더더욱이 의료보험 혜택 적용받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 보니 이번 슬립건은 의료보험 적용이 정말 안 될 뻔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가다가 그냥 자빠져 혼자서 그냥 자빠져가지고 사고가 난 거야. 이럴 경우에는 오토바이 탄 거를 레크레이션 활동이라 해가지고 의료보험 적용을 안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의료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1,400만원인데 안 되었으면은 4,800만원이 빚이 되는 거죠. 거기에 장례비까지. 밝히긴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용기 내서 도움을 요청한 장남이 허락하여 이번 일의 전초와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편모 가정인 이유는 이혼 때문인데 아무래도 경제적 상황 때문에 이혼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더 이상 파지 말아주세요. 어쨌든 아버지 쪽 사정도 지금 썩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다시 뭐 아버지께서 뭐 돌보고는 있다고는 한데 금전적으로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이제 17, 19살 아이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장례를 치를까요? 병원비와 장례비를 갚기 위해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있고 고인께서는 사업을 하다 갑자기 가셔가지고 어머니께서 이제 사업하다가 가가지고 빚만 한 4억 정도 있다고 하죠. 당연히 상속은 못 받겠죠. 포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뭐 살고 계신데도 말하면 안 되겠다. 어머니 쪽 사망보험금 확인 중에 있지만
1차적으로 확인된 보상 가능한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푸른 늑대 형님께서 제가 아는 지인분도 퀵 하시면서 사고 나서 산재보험에 의료비 신청할 때 100장 넘은 사유와 경위서 쓰면서 간신히 받았다고, 의료보험을. 근데 이거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이전 날에도 똑같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구간을 폐쇄를 하든가 깔끔하게 도로 씻어 놓든가, 아니면 하다 못하더라도 저 염수 분사장치에 선이라도 끊어 놨어야지요. 다음날 똑같은 일이 발생해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엄마, 니가 아이씨 어렵다. 단순한 기계 오작동으로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 가다니요. 남은 가족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다니 그냥 넘겨서는 안 될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번 사고자 유가족들은 분명 라이더 여러분들과는 일명씩도 없는 남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일을 남의 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 일어나서 안타까운 생명이 소찬을 하였습니다. 라이더 여러분 중에 책임보험 이외에 자차 자손 둘 다 들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책임보험 말고 종합보험을 들어놨다. 종합보험에 자차 자손 둘 다 된다. 그리고 내가 가입해놓은 종신보험에 오토바이 타다가 죽어도 사망보험금 1억원 받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다 손 들어보세요. 자차 자손 들어놓은 사람 있어? 오토바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애초에 가입의 기회마저도 없었습니다. 이번 일 분명히 남의 일이지만 남 일 같지가 않습니다. 저 집에 장남이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죠. 저도 19살에 하늘 갔던 아버지께서 심장병으로 새벽에 가셨습니다. 정말 온 세상이 다 떠나갈 듯한 그 심정, 너무 억울해서 목이 다 부어버려서 물조차도 안 넘어가던 그 심정보다 당장에 먹고 사는 현실 더욱 냉혹하게 목을 죄어왔던 것이 기억납니다. 당시에 저는 19살이었고 4살 아래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혼자 남은 어머니께서는 평생 사모님 소리 듣던 분이었지만 아버지께서 가고 나신 이후론 생활고에 못 이겨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남의 집 설거지를 나 요즘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일어나냐. 우리 가족 이야기 안 하게 좀 해주세요. 우리 가족 너무 힘들었으니까. 제 어머니 다른 식당 나갈 때 진짜 저도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평생을 그냥 우리 아버지 그냥 사모님 소리 듣고 있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을 저도 겪어봤기에 앞으로 남겨진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 예측이 가고, 또 하늘과도 같은 사람을 예고 없이 보내게 된 상실감에 동질감을 느껴 흘리지 말아야 할 남자의 그것을 또 흘리게 되었습니다. 오지랖 대장 박무혁, 이번에 라이더분들에게 돈 좀 쓰십시오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모종의 사건들과 혹한의 보릿고개를 넘기고 있는 저도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이번 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제 존재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 발벗고 나서서 도와드리기 위해 단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함께 바이크를 타시던 BMW GMB 클럽에서 22명이 발품 팔아서 520만원을 모금하여 전달을 하였지만 남겨진 가족들이 당장에 먹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도 아버지 가시고 나가지고 생활고가 진짜 힘들었거든. 당장에 돈이 있어야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쌀도 사고 전기세도 내고 수도세도 내고. 저도 기초생활수급자로 들어가더라고. 근데 제가 19살이잖아요 세상은 냉정합니다. 아니 제 20살이 넘어가는 순간 기초생활수급 끊겼어요. 저의 경제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20살이 되면은 아들 있으면 아르바이트라도 해가지고 먹고 살 거 아니야. 저 집 장남은 이제 20살 되면은 바로 육사 들어가야 돼요. 아르바이트도 못한다고. 지금 요즘에 생도 월급이 나오긴 나오겠지. 근데 그거 가지고 자기 동생 뒷바라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돼요. 뒷바라지 못해요. 17살짜리가 지금 하루아침에 그냥 지 인생 지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물론 남의 일입니다. 남의 집 사정이고, 여기 방송에 등장하시는 많은 분들 썩 좋은 형편에서 안 사실 수도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냥 집 나와가지고 그러셨던 분도 있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배달일 하면서 그냥 학교 포기하고 이러저렇게 살았습니다. 분명 남의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흔히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죽으면 개죽음이라고 합니다. 보여드렸잖아요. 사회적 보장제도가 아예 없는 이 상황에서. 이때까지 정말 그랬습니다. 보상 한 푼 못 받고 제대로 된 법의 제도 아래 보호받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라이더 여러분들이 이런 현실을 물리치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라이더를 보면 반갑다고 손 흔들어주는 그 문화를 생각해주세요.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다면 라이더들이 힘을 합쳐 도와줄 수 있다. 마음껏 대한민국 도로를 달려라. 라이더 뒤에는 라이더가 있다라고 증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커피 한 잔 사 먹을 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10,000원 한 장이라 저 식구들에겐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번 모금은 종료되는 대로 제 통장 사본을, 아니 제 통장이 아니고 이번에는 대한라이더연합 통장으로 모금을 합니다. 전체 공개하여 투명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 또한 개인의 사비로 겨울한철 라면으로 먹고 때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일 물심양면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저를 장사치라고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믿고 단체 계좌로 보내주십시오. 자, 여기에 저 개인적인 후원금을 더 보태서 이번에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거 보고 울지 마요. 일단 이게 바이크 팀에서 모인 후원금 목록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이크 팀에서도 나와서 모금하고 있고요. 근데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모금된 돈을 받게 된 김누구누구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마음적으로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슬픔보다 제가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가 더 커 마지막 어머니를 보낼 때 눈물도 많이 안 흘렸습니다. 그러던 중 삼촌으로부터 모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12월 19일날 삼촌으로부터 모금된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울컥했고 도움을 준 분들 덕분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돈은 저와 동생을 위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